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식욕이 없어서 걱정을 하는 식욕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식욕을 억제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지만 정반대로 도무지 입맛이 없어서 구미가 당겨지지 않으니까 밥맛을 좀 있게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은 식욕부진에 대해서 한의학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욕부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배가 고프지도 않고 밥을 먹기도 싫은 상태를 말하는데, 사람들 중에서는 나는 온종일 음식을 봐도 식욕이 당기지 않고 배가 고픈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식욕부진이죠. 이러한 식욕부진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몸 안에 어떤 이상이 생겼다라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떨 때 식욕부진이 생기는지, 식욕이 없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체질적으로 식욕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병을 앓고 난 뒤에 입맛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 세 번째는 근심이나 걱정거리 또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입맛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과로나 걱정 같은 걸 많이 하고 나서 입맛이 없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또 고령, 그러니까 나이, 음주 이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식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식욕 저하를 일으키는 질병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만성위염이나 위하수질환, 또 위무력증, 위궤양이나 변비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 식욕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감기나 폐결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간염이나 또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구내염, 또 우울증, 또 항생제나 각성제, 진통제 같은 약물을 복용했을 때도 식욕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욕부진은 왜 생기는가? 한의학에서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비위장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데, 비장과 위장이 약하면은 식욕이 없고 잘 체하면서 소화가 안 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은 평소에 배가 자주 아프고 입맛도 없고, 또 위와 장의 운동도 안 되고 대변 상태도 좋지 않고, 또 사지 말단으로 영양을 잘 공급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신이 무기력해지기가 쉽습니다. 선천적으로 비위장이 허약하게 태어난 체질의 경우나 평소에 소화기를 잘 관리하지 못한 분들은 식욕부진이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식욕부진을 가질 수 있는 체질적인 면도 있습니다. 사상 체질로 놓고 본다면 소음인 체질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비위가 약하게 태어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음식 양이 적고 많이 드시면 잘 체하고 많이 먹게 되면 불편하고, 그래서 늘 음식 먹는데 조심하고 신경을 많이 쓴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기름지거나 또 질기고 찬 음식을 드셨다 하면은 배가 사르르 아프다가 설사가 나고 또 기운도 없어지면서 소화장애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밥알이 모래알 같다, 입안이 소태 같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인 체질 같은 경우에는 배불리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몇 끼 거르는 것이 속이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소음인 체질과 반대 체질인 태음인 체질 같은 경우에는 평소 소화장애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식욕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약식동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약식동원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것은 바비보약이라는 말처럼 음식과 약은 그 근원이 같으므로 음식으로도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는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좋은 음식을 그 사람의 체질에 맞게 골고루 잘 챙겨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왕도라는 의미입니다. 또 걱정거리나 스트레스가 식욕 저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식욕부진도 굉장히 많죠. 걱정을 심하게 하고 또 이제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에, 또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식욕부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소화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의 영향을 받는데 걱정이나 근심,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식욕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러한 감정의 변화를 우리가 칠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칠정이 울결되는 경우에는 비위 기능을 억압하기 때문에 식욕이 없어지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은 식욕을 돋우는 일반적인 생활요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향신료로 식욕을 돋워주면 좋습니다. 약간 매운 음식은 식욕을 증진할 수 있으나 너무 맵고 짠 음식은 위장을 자극해 가지고 오히려 소화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식욕을 돋울 정도의 소량의 향신료로 맛을 내는 것이 좋죠. 예를 들게 되면은 마늘이나 생강, 후추, 양파 등이 식욕을 증진시켜 주죠. 두 번째, 식사량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소량의 음식을 자주 드는 것이 식욕을 돋우는 데 도움이 되고 좋아하는 한 가지 반찬보다는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맛보게 해서 입맛을 돋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식품을 조리할 때 불에 구우면은 독특한 향기로 인해 가지고 입맛이 돋궈지니까 구이나 튀김으로 조리 방법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고요.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은 위와 장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소화도 잘 되고 식욕도 증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과 식욕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보기 좋은 음식은 먹기에도 좋다라는 말을 하죠. 음식을 조리할 때나 그릇에 담을 때 색깔과 모양을 고려하고 식탁이나 식사하는 공간을 식욕을 돋우는 색상으로 배치하게 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욕을 돋우는 색은 붉은색이나 노란색, 오렌지색, 분홍색, 연두색, 흰색이고요. 반대로 식욕을 억제하는 색은 파란색이나 짙은 녹색, 보라색, 검은색들입니다. 자, 식욕을 돋우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향신료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늘, 생강, 파, 양파, 부추 이런 음식들이고요. 대개 이제 신맛을 내는 음식, 식초나 레몬, 오렌지, 귤, 유자 그리고 또 약간 쌉싸래한 맛이 나는 나물 같은 거, 두릅이나 냉이, 달래, 쑥갓 이런 음식들은 대개 식욕을 돋구는 음식들입니다. 또 식욕을 돋우는 한방차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산사를 권하고 싶습니다. 산사는 우리가 산에서 애기 사과처럼 작은 사과 모형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한방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산사를 약재로 많이 써왔습니다. 늘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 특히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잘 체하는 분들이 산사가 좋습니다. 이 산사는 우리가 흔히들 아과이 열매라고 하는데 산에서 볼 수 있는 애기 사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방에서는 소화제로 널리 쓰이는 약입니다. 맛을 이렇게 보면 약간 새큼하죠. 특히 산사는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제와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을 함유하고 있어서 고기를 소화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산사는 혈관에 낀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증 또 뇌경색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강인데요. 생강은 옛날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건위작용, 그러니까 위를 건강하게 하는 작용으로 유명한 음식입니다. 이 생강의 매운맛이 진저롤 성분인데 이 진저롤 성분은 유액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위와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면서 소화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이나 식욕부진이 있으면 따뜻한 생강차를 식후에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죠. 논어에 보게 되면 공자는 생강을 무척 좋아하셨고 또 음식에 해박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소동파 역시 생강을 즐겨 드셨고 율곡 이희 선생님은 출세길로 떠나는 제자들에게 선물로 생강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전해질 정도입니다. 산사 20g에 생강 큰 거 한 톨, 거기에다가 물 1000cc 정도 넣고 1시간 정도 달여가지고 물이 그냥 반절 정도 줄어들게 되면 그것을 차처럼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또 소화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음식이 무, 사과, 귤인데요. 무에는 디아스테제라는 소화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가지고 소화를 직접 돕고, 사과와 귤은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식후에 무, 사과, 귤을 각각 먹어도 좋지만 믹서기에 무 반 토막, 사과 반 개, 귤 한 개를 넣고 갈아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 매실인데요. 매실은 위장과 십이지장의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체기나 소화불량을 개선시켜주고 장을 깨끗하게 하는 정장작용이 있으므로 배탈로 인한 복통이나 설사를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매실에는 구연산과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음료수처럼 꾸준하게 드시게 되면 소화와 피로 회복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밥맛을 좋게 하는 지압요법을 쓸 수가 있는데요. 합곡이라는 경혈입니다. 합곡은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붙였을 때 합쳐진 부위의 끝이 바로 합곡이고요. 태충은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을 붙였을 때 합쳐진 부위 끝에서 발등 쪽으로 3cm 정도 올라오는 위치, 그리고 중하는 배꼽이 5cm 되는 경혈입니다. 해부학적으로 위장의 한 가운데 있죠. 그래서 평소에 식욕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곡이나 태충, 그 다음에 중안, 이런 부위를 지압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식욕을 돋우는 처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방에서는 식욕이 없을 때 향사양위탕이라는 처방을 쓰는데, 이 향사양위탕은 3단계로 식욕을 증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1단계는 방향성이 좋아서 식욕을 증진시켜주는 사인, 후박, 진피, 백두구, 목향이 들어가고요. 2단계는 위를 튼튼하게 하는 백출, 창출, 백복령이 들어가고, 3단계는 인체 전반적인 생리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인삼대추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3단계로 식욕을 증진하는 것에서부터 인체 전반적 기능까지 생각한 것으로 살이 찌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이고, 또 식욕이 없는 것을 해결해주는 좋은 처방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로 가슴에 뭉쳐진 기운을 풀어주는 향부자를 가미를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나 걱정거리, 또 근심,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식욕이 없는 분들에게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처방이 바로 향사양위탕입니다. 오늘은 식욕 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